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해당 종목은 환율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르게 보여지겠죠. 하지만 내가 이 두 수익 종목을 먼저 분석을 할 때 환율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과거 추세를 보면서 먼저 분석을 하시고 이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이 가격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환율도 주식 그래프, 주가 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증권사 리포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만큼 주식 연구, 자, 주식 리서치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증권사죠. 다른 데가 아니라 증권사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고객들한테, 금융 고객들한테 해당 증권을 거래를 중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주식 레포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트레이딩 바이, 즉 매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목표 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게 될 때는 주로 보실 게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것을 주로 보실 거예요.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면. 그럼 이제 투자 의견에 뭐가 있겠습니까? 매수도 있고요. 그냥 매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 매수도 있습니다. 적극 매수 아니면 그냥 매수 또는 뭐 관망이라든지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는 거죠. 매수할지 매도할지는 보류를 시키는 건데, 그 반대로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매도도 있겠죠. 그러면 또 적극 매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증권사마다 표현하는 용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목표 주가인데요. 목표 주가를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게 위 화살표가 돼 있거나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하락으로 갈 거다, 상승을 갈 거다라는 것을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이 목표 주가라는 것도 참고하려면 되게 중요한 자, 중요하죠. 이 목표 주가가 결국에는 제 관심거리 아닙니까? 이 해당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인데 이 목표 주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레포트의 내용은 뭐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목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레포트 자료 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 경쟁 업체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수 소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요즘 트렌드, 요즘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트렌드나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그 소비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최신 유행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 본문 내용은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매출 시장, 그리고 또는 R&D 투자를 어떻게, R&D 기술 개발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그런 상태들을 면밀하게 증권사에서 파악한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권사 레포트 담당자가 만약에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매수를 하거나 사전에 어쨌든 주식을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주식 레포트를 쓰는 사람인데 해당 종목이 이거 레포트 발표를 내일 하여. 근데 내가 그 전날에 이 주식을 샀어요. 이 레포트에 되게 잘 써놨어요.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이거 발표하면은 내가 산 이 종목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레포트를 많이 참고를 해요. 많이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되게 잘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죠. 이 레포트 보고서. 그러면
내가 이 레포트 담당자는 이 전날에 주식을 사는 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요? 아니죠. 이게 내가 레포트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내가 담당한 리서치 담당자라면 이거를 내가 먼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임 행위가 되겠죠. 내가 사적으로 내 개인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근데 이 금융사 증권사라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관의 명함을 빌려서 지금 이 레포트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내 개인 사익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금융인으로서의 유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 사전에 이런 주식 종목에 대해서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사전 거래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상충과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실제로 이제 주식 주문을 이제 거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주식 주문은 어렵지 않은 게 HTX 들어가시면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HTX 보시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주식 주문 창인데 주식 주문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하나는 자, 매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도가 있고요. 하나는 정정. 네 번째는 취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매수 말고는 가장 제일 먼저 당연히 내가 주식을 먼저 사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주문을 먼저 넣는데 매수 주문은 잘 보시면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수 주문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이 빨간색이에요. 매도 주문은 이게 반대로 파란색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색깔이 뭐가 중요해?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 주문창에서 매수를 추가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골치 아프죠. 이 창 하나 잘못 들어갔을 뿐인데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왜 내가 매수를 걸었지? 그 비싼 가격에?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이 버튼 색깔을 잘 보셔야 된다. 창 색깔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매수를 먼저 하실 건데 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호가입니다. 호가라해서 지금 주문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8,870원이 되거든요. 여기가 빨간색이 제일 윗부분이. 빨간색 밑에 부분을 보면 8,780원이네요. 자, 요거 사이에 지금 호가가 지금 1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자 8,880원이 매도 호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비싼 매도 호가가 8,9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문을 거실 거예요. 자, 왼쪽에 이제 호가를 쫙 보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서 자, 지금 먼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가장 지금 당장 매수를 건다면 얼마에다가 매수를 거셔야 되겠습니까? 자, 8,880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8,880원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매도 주문이에요. 나는 자 8,870원 이거 빨간색인데 이게 매수 주문이거든요. 매수 주문. 난 매수를 할 거니까 8,870원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야 되겠어. 오케이. 870원. 자, 70원에 매수 주문을 걸었다. 10주를 산다. 지금 당장 체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내 앞에 8,870원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은 대기자들이 아니라 미리 지금 물량이 잡혀져 있어요. 1033주라고 지금 매수 주문이 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앞에 있는 1030주가 먼저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10주가 매수 대기로 매수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이 거래가 되려면 이 해당 호가에 걸려져 있는 이 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 넣으면 지금 당장 체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체결을 해야 되겠다. 당장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어디? 지금 매도 걸려져 있잖아요. 그럼 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도 기다리는 것 중에서 제일 싼 8,880원. 8,880원으로 가격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를 사시든 100주를 사시든 그 수량은 각자 알아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10주를 구입을 하신다 하시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창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매수했을 때 매수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수량 나와 있죠? 자, 수량은 내가 10주를 사겠다. 그럼 여기 10주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는 건데 이걸 직접 키보드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이거 클릭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마 한 주씩 아마 수량을 바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량을 이제 체크를 하셔서 해당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나오면 이제 단가,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얼마에 주고 살 거냐 했을 때 내가 지금 나와 있듯이 가장 빨리 사는 방법은 뭐예요? 8,880원 매도 주문에 걸려져 있는 해당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8,880이라고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해당 호가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 창에서 그냥 이 해당 가격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해당 가격으로 주문 단가를 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체결되면 자, 체결이 됐어요. 체결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도 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8,880원. 그럼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나왔죠. 이거 대기량이에요. 대기 주문량.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열주가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열주가 지금 제가 매수를 하면서 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만큼 빠지겠죠. 자, 반대로 이제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자, 제가 얼마 주고 샀다 했죠? 8,88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할 건데 지금 이 호가는 그대로예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내가 가장 반대로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파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전에는 매수를 할 때 이 매도 주문에 걸려져 있는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죠? 아니, 자, 이제 매도할 때는 거꾸로입니다.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선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빨간색 쪽에 있는 매수 호가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가장 빨리 파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제일 빨간색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8,870원이네요. 그러면 나는 8,800 이쪽에다가, 자, 여기 먼저 이제 또 헷갈리지 않으시게 매도를 하실 거예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지금 창 안 바꾸면은 지금 또 추가로 매수 주문을 거실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자, 이제 매도를 하실 거면 여기 매도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량을 보시면 수량에 전량을 파실 수도 있고 부분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량을 다 매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내가 5주만 팔고 싶다. 그럼 여기 5주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가,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해당 가격, 이거 그대로 그 가격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팔고 싶은 마음이면 이 지금 매수 주문에서 이 매수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가격이 제일 높아요. 경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본 사람이 낙찰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높게 부는 사람의 가격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8,870원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파시면 된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매수는 10주라고 했죠? 그럼 매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8,870원에 5주를 팔았다. 라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할 때 여기 매수나 매도라는 걸 꼭 잘 확인해 주세요. 정정이나 취소 이 두 가지 남았어요. 정정 주문과 취소 주문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주문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정정과 취소 주문은 뭐냐면, 정정이라는 거는 주문 가격을 바꾸는 겁니다. 주문 가격 아니면 또는 주문가라고 하는데, 이 주문 가격을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화. 수정이라고 할게요. 주문 가격 수정. 대신에 주문 가격 수정하려면 지금 내가 주문을 권하는데 이게 주문이 체결됐어야 돼요? 아니면 안 됐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미체결된 상태여야지만 정정 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는 내가 주문을 걸자마자 바로 샀고 주문을 걸자마자 바로 매도가 됐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해당 호가들이 다 미체결된 주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체결된 주문량이 이만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동일하게 이게 지금 이제 8,900원이거든요. 이때 8,900원에 내가 매도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미체결된 상태에 있을 거니까 미체결된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체결된 상태로 있으니까 나 지금 안 되겠다. 바로 팔고 싶은데 바로 팔고 싶다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8,900원에 내가 주문을 기준에 넣었던 거를 8,870원으로 가격을 바꾸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정정 주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취소는 뭐냐? 똑같이 내가 미체되게 된 주문이 있는 게 이것도 미체게 된 주문이에요. 그럼 이 미체게 된 주문을 그냥 주문 다시 취소하시고 미체게 된 주문에 대해서 취소를 거시는 게 취소다. 그럼 이거는 가격 변동도 없고 그냥 주문을 안 해보는 거예요. 매도했던 걸 취소해보는 거나 매수했던 걸 취소하려고 하는 거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거 주문을 한 번씩 넣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추가적으로 이게 주문하는 방식이 뭐 보통 주문하고 이제 시장가 주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해보시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창을 보시면서 실제로 매도를 하실 수 있거나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인데요. 주식 밴드. 여러분들 주식 가치는 뭘로 판단이 되나요? 바로 이익이 있고 그 다음 자산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유념할 점 제1원칙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라.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이익도 많이 나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평가된 주식이다. 반면에 이익은 형편이 없어요. 이익은 형편이 없는데 시장에서 거래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고평가된 주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저평가된 주식에 먼저 돈을 돌리셔야 되겠죠. 그게 맞고요. 그럼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럼 잘 보시면 이 PER 밴드라고 하거든요. PER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총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총이익인데 회사 총이익이 있어요. 이 회사 총이익이 현재 주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당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꽉 보면요. 자, 이거 잘못했어요. 예. 여러분들 PER이라는 게 뭐냐면 PER이라는 거는 주당 가격이 있죠. 주당 가격을 주당 수이익으로 나누는 게 PER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당 주식 가격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PER이 높아야지 좋겠습니까? PER이 낮아야 좋겠습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 신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PER이 낮아서 좋겠죠. 퍼가 낮아야지 좋은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당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주당 순이익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PER은 높아지겠죠. 순이익도 적고 가격도 높다. 그러면 PR이 높은 거는 내가 사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말아야 되죠. PR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PBR도 있어요. PBR는 뭐냐면 똑같이 위에는 주당 가격이고 현재 주당 가격 나누기 현재 주당 순자산이에요. 내가 이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가 가지는 의미가 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순자산이 내려가면은 자,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이 높아야지 좋아요? 낮아야지 좋아요? 높아야지 좋죠. 자, 가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다고 하고 그럼 주당 순자산은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순자산 높아야 좋은 거죠.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러면 PBR도 높아야지 좋습니까? 낮아야지 좋습니까? 낮아야지 좋죠. 왜냐면 분모가 높으면 좋은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PBR은 낮아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PER과 PBR은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수치적으로 기준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딱 얼마가 좋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대신에 업계 평균이 있죠. 그 해당 산업에서 같이 경쟁하는 업체들 간에 PER과 PBER 수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평균 업종에 맞춰서 이 수치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PER 밴드와 PBER 밴드를 보시면서 아 PER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거는 주가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PER이 그 사이에서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가격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에요. 주식 가격에 이 안에 PER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주식 자 PER이 밑에 깔려야지 좋아요. 위에 붙여져 있어야 좋아요. 밑에 깔려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밑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PBR도 마찬가지죠. PBR도 위에 있는 거보다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 밴드를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투자 원칙이 있는 게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많이 쓰는 그런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지 공감을 하셔야 돼요. 자,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 한마디로 시기를 기다리면 되지. 내가 사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그럼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간에 쫓기면서 할 필요가 없이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자, 두 번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뭐겠어요? 산업을 보셔야 되겠죠. 산업을 보셨어요. 그러면 각 개별 종목을 그때서 보시는 겁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지금 화랑이다. 그럼 투자에 들어가시는 거고 불황인데도 주식을 지금 내가 들어가서 내가 크게 벌고 싶다. 불안하죠.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아마 해보시면 다 동감하실 거예요. 사는 거는 그냥 사면 돼요. 근데 파는 건 언제 팔을지 몰라. 파는 건 시점을 몰라서 문제지 사는 시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손절매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손해를 보면서 손해 조금이라도 보면서 팔아야 된다는 게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손해를 보지 않겠죠. 자, 네 번째, 모두가 좋다는 종목은 피해야 한다. 왜냐? 모두가 좋다고 하는 종목은 지금 고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평가된 주식 종목을 선점을 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했죠? 지금 다 모두가 좋대요. 그러면 지금 다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사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좋다는 종목은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된다. 다섯 번째, 손해보고 있는 종목부터 팔아라. 여러분들 좋은 주식일수록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해보고 있는 종목부터 파셔야 돼요. 여섯 번째, 사고 팔고 쉬어라. 그리고 쉬는 건 또 투자다. 왜냐? 주식 투자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주식 투자 매일 하잖아요. 주식이 이제 시중거래가 낮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주식은 내가 먼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 쉬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면서 차분하게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도 좋은 건가? 냉철하게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쉽게 잊지 않는 방법은 쉽게 투자하지 않으면 돼요. 일곱 번째,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 즉 주식 가격이 이게 자 주식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한다 치면은 내가 사야 될 때는 언제예요? 이 밑바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팔 때는 이 천장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사야 될 시점은 바로 여기, 팔아야 될 시점은 바로 여기. 여기를 어깨라고 하고 여기는 무릎이라고 하죠. 또는 생선의 머리, 꼬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보고도 투자하신 거예요. 왜요? 이거는 올라가는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고 판단이 되면 이 초기 매입을 하시는 거고 또 여기서도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해서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천장과 바닥을 노릴 필요가 없이 중간에서 충분하게 이익을 거둘 수가 있다. 자, 여덟 번째, 여유자금은 투자해라. 다른 말로 생활비로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여유자금, 보통 사람의 뭐 기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예비자금하고 또 달라요. 예비자금은 내가 비상시를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자금이라면, 여유자금은 정말로 내가 이 돈을 다, 원금을 다 잃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돈만 주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돈은 다 없어져도 돼. 만약 내가 대출을 끼고 있어요.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 내가 지금 이게 시기를 놓쳤어. 마음이 급박해지죠. 빨리 내가 수익을 걷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니까, 여유자금이란 말 자체는 다말로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급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길게 1년을 놓고서 보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신다면 1년 동안 묵힐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아홉 번째, 매입 가격은 잊어버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거라고. 매도 타이밍은 못 잡아서 안달이지, 매입할 때 가격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격과 매도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식 종목을 지금 미쳤다고 한 종목에다 다 놓으면 그건 바보 같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주식 종목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가지고서 분산 투자하세요. 아니면 펀드가 있잖아요. 펀드의 추천 포트폴리오대로 따라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험들과 함께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길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식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되게 어렵고 또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딱딱하시겠지만, 잘 보고서 기본만 충실한 투자를 하신다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